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이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18 기념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18 기념식 기념사에서 경제와 성장, 공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기념사에는 헌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빠졌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선 공약인데 3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평가절하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넣으려면 개헌특위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개헌특위를 열자는데 동의하는 말이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죠. 광주시 의원들은 기념사 도중 헌법 전문 수록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오늘 기념식은 한때 재창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편 올해도 5.18 민주묘지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참배객들이 찾아와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집을 나가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양동초등학교 1학년 이창현 군의 어머니가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아들이 좋아했던 요구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줬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에도 이창현 군과 같은 이름을 가진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이창현 군의 유족은 5.18 행방불명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아이가 행방불명 됐다는 거 알고 그 뒤로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같은 이름이어서 찾아보게 됐고. 유족과 추모객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국신학대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80년 5월 27일 전남 도청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류동훈 열사의 유족은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빠진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다시금 아쉬워했습니다.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좀 수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민주주의를 좀 잘 추동해 나가는데, 끌고 나가는데 큰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기념식장에는 해외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외국인들도 찾아 광주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윤상원 열사 묘비 앞에서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 차례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민주화를 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한국 역사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한편 오늘 기념식장에는 헌혈 여고생 고 박금희 양을 조명하면서 다른 희생자인 고 박현숙 양의 사진을 잘못 사용했는데 국가보훈부는 제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5.18) 44주년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체로키 파일을 직접 작성한 미국 국무부 관료의 증언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관료는 80년 5.18 당시 백악관에서 정책회의가 있었음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회의에 더해서 또 다른 회의가 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 내용은 7년 전 광주 MBC 취재진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니콜라스 플랫 국방부 차관보의 메모를 입수한 끝에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번에 만난 관료가 말하는 것은 아직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4년 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수십 명이 죽은 겁니다.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일어난 지 만 이틀 만에 백악관에서는 정책 검토 회의, PRC 미팅이라고 이름 붙여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과 합참, 국가안보회의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를 진압하도록 사실상 용인한 의사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광주 MBC는 7년 전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은을 통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미 국방부 니콜라스 플랫 차관보의 메모를 확보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Gwangju was the main issue. Gwangju. Yeah, there was unrest in Gwangju, and the Korean military was moving troops in and so forth, and we were worried about, whether they would be able to restore order. 그런데 이 회의가 열렸을 무렵 백악관에서는 또 다른 정책 검토 회의가 열렸다는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부의 한국과장 리치 씨가 당시 광주와 관련해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취재진에게 밝힌 겁니다. 그는 PRC 미팅이라고 언급하며 회의 장소도 정확히 지목해냅니다. There were two White House meetings in the Situation Room during that period. Is it another PRC meeting? There was another PRC meeting. 또 다른 정책 검토 회의에 자신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이 회의를 열었는지,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를 기억했습니다. I remember that it was chaired by Brzezinski. It was essentially a discussion of concern that North Korea might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and what we could do to deter North Korea. 그러면서 당시 회의록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 sure there are memoranda somewhere, but I don't know where it is. White House would have records as data. 전문가는 또 다른 백악관 정책 검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고 방식과 진압 작전에 투입되는 부대 이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항공모함을 이동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압 작전에 투입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을 것 같고. 로버트 리치 씨가 언급한 두 번째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언급됐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밝혀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누구도 이런 문건은 물론 또 다른 회의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도록 묵인하고 심지어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은 아직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로키 파일의 작성자이자 앞서 보도한 두 번째 회의를 증언한 로버트 리치 씨는 취재진에게 미국의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다는 뜻일까요? 계속해서 김철원 보도본부장이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5.18에 대한 책임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미연합사 소속의 한국군인 24단의 병력 이동을 미국이 왜 승인해 줬는지, 또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왜 전두환 측과 함께 논의했는지 등의 명분과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이
더구나 인권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집권하고 있던 때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5.18 당시 미국이 광주 시민이 아닌 전두환의 편에 섰다는 사실은 이후 한국의 반미 정서를 크게 키운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88년 국회에 꾸려진 광주특위는 5.18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질문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광주의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고 한국인들끼리 벌어진 참사에 미국의 책임은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had any responsibility for Gwangju. I mean, it was a Korean action. The students who were demonstrating were Koreans, not Americans. The forces that were used against them were Korean, not American. They were. 이 답변서 작성에 관여한 이가 바로 최근 취재진이 미국에서 만난 로버트 리치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입니다. 리치 씨는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전두환과 관련해 실패라는 단어를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11.6 이후 한국이 민간 정부가 들어서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전두환을 억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미국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Chun kept pushing the other way until in 1212 he quite clearly took over. So that I would say the U.S. government failed in that regard. 그러면서 로버트 리치 씨는 미국의 실패가 곧 미국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미국에 갖는 감정을 이해하고 광주에서의 비극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But unfortunately, we were not in charge.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지난 44년 동안 일관돼 왔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Was it responsible?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still is very much debated, but it's hard to say, and I think no one would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ly zero responsibility, right? Because the United States had so much influence in South Korea at the time.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함께 라플라타 강에 헌화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1976년 쿠데타로 집권한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이 1983년 민주화 전까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납치해 고문하거나 살해한 것을 묵인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비밀 문건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I'm launching a new effort to open up additional documents from that dark period. We previously declassified thousands of records from that era. 당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미 독재 정권의 폭정을 묵인했다는 것인데 이는 1980년 당시 미국이 광주 학살을 방조하고 전두환 신군부를 지지한 것과 비슷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44년 전 전두환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미국은 이 요구에 정확하게 부응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광주 시민들은 미국의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이 요구에는 44년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군수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